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일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오늘 감정평가사님이신 이상용 감정평가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편에는 저희가 감정평가의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요약 그렇게 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요 상속세, 증여세하고 관련된 이게 6월 11일이죠. 우리 상속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의 범위와 기준이 크게 좀 달라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 분야의 베테랑이신 이상용 감정평가사님하고 함께 자, 어떤 자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감정평가사님 자료 준비해 오신 것 중에서 사무처리 규정을 좀 일부 발췌해 오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개정 내용에 감정평가 대상, 명확화 및 확대,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평가가 필요한 부동산 등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경우에만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순자산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시가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과다법인은 부동산 비율이 이제 50% 이상인 법인만 감정평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율에 상관없이 부동산이 있으면 예,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없는 회사가 더 드물지 않나요? 거의 다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산업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님, 이게 저희도 이제 이 사무처리 규정을 봤는데 이미 상속이나 증여 신고를 끝낸 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는 부동산 과다법인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안 하고, 과다법인이 아니면 안 하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 소급도 되나요? 네, 지금 현재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국세청에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입장을 번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과거에도 계속 사무처리 규정 개정할 때마다 동일한 그 어떤 시점을 적용했거든요. 다만 지금 이런 것을 그 납세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세무당국의 분위기 같은 것도 파악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셔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억지 주장이고요. 무조건 나온다는 것도 억지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가액, 그다음에 주식의 어떤 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은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기라 이제 주식의 어떤 증여나 뭐 상속은 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만 증여는 계획하에 할 수가 있으니까 증여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부동산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려간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어떤 주식 이동 작업을 하셔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서두르시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있는 회사들은 기존의 그 평가 비용보다 이제 평가 비용에 이제 그 안에 감정평가가 들어가야지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식 이동할 때도 비용이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감정평가 수수료 규정은 이제 도표로 있지만 일반인이 아시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략 0.1%입니다. 0.1%는 네네네. 평가 금액의 네네네. 0.1%니까. 그렇게 되면 10억이면 100만 원, 20억이면 200만 원, 뭐 30억이면 300만 원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최대 0.9%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0.1%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100억이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것을 또 단수평가냐 복수평가냐에 따라 비용이 2배로 늘기 때문에 납세자들과 전문가들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네네. 네. 그리고 저희 회원사도 요번에 이제 주식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만 한 1,500만 원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네네. 부담은 스러우시겠지만 추후에 어떤 그런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으려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들이 좀 알아야 하고 좀 네. 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이 감정평가를 기존에 받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당황스러우실 텐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좀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전혀 모르시고 전문가한테 맡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님 우선 이제 6월 11일 날 좀 구체적으로 달라진 거는 어떤 게 달라진 거예요? 네네. 그 사무처리 규정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글씨가 개정된 내용인데요. 뭐 크게 우리 시청자들께서 주의 깊게 볼 거는 다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라의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좀 이해 당사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나 아파트에 이 분양권, 입주권 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철거를 하고 입주할 때까지는 부동산이 아니고 권리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조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 가치 평가할 때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순자산 가치를 평가할 시에 필히 시가 평가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서술형으로 그 표에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 임야 등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분양권, 입주권도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 감정평가 대상의 비상장 주식도 규정해 비상장 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네. 토지는 감정평가를 안 받아서 네. 증여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네네. 우리 대표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장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자녀나 손자녀한테 증여를 많이 권해드려서 이미 많이 넘겼거든요. 네네. 잘하신 거네요. 그쵸. 이게 요 잠깐의 사이로 어떤 뭐
제반 비용이랑 이 세금이 엄청난 지금 차이가 발생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시가 대비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임대차, 그러니까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차 환산, 뭐 대출, 그다음에 기준 시가 중에서 높은 걸로 할 수가 있었으니까 네네. 대부분은 이제 기준 시가가 이렇게 높은 경우도 많고 해서 네. 거의 다 기준 시가로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기준 시가 대비 감정 평가는 뭐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통상 한 1.5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네. 1.5배 이내는 극히 드물고요. 통상 수도권은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네, 기준 네, 시가와는. 네, 네. 네. 그렇다면은 감정평가사님 보시기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이렇게 바뀐 제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물론 이제 자산을 그렇다고 안 넘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실무적으로 대표님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네. 준비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가장 빠른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집가 변동률을 보면, 저가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집가의 상승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지연될 때마다 그 증가하는 것이 예상되는 납세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사항들은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또 보고를 받으셔서 협의하시되 시기의 선택은 대표님이 가장 빨리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그게 정답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증여를 한다. 네. 아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네네. 토지, 또 뭐 임야 이런 네네. 것들도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넘겨야 된다면 어느 시점에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증여 기준으로 한다면? 네네. 지금 물으시는 요지는 어느 시점이 가치가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느냐 그런 질문이셔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네네. 가장 빠른 것이 가장 가치가 낮지 않나. 네. 우리나라 집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이제 파도 형태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네.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럼 1년 중에 언제가 가장 높고 낮으냐? 1월이 가장 낮고 12월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평가한 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우리 예를 들면은 어떤 서류 같은 게 뭐 3개월 이내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감정평가 같은 경우 우리가 증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몇 개월 거까지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 저희가 통상 이 평가서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딱히 불분명할 때는 이 세법상 관련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속은 뭐 6개월, 증여는 3개월. 그러다 보니까 3개월보다 더 빠른 기간은 없습니다. 뭐 한 달, 2달 이런 건 없어서 평가서를 최대 3개월 이내에는 쓰시도록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의 감정평가서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네. 네네. 다만 증여는 3개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3개월에 적용된다고 보고 3개월 이내에 평가서를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 선정 기준이 이제 10억인데 요게 또 5억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요런 부분, 이럴 가능성은 우리 감정평가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등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 부동산이 네네. 기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네. 네. 네네. 그런 얘기는 혹시 어디서 예, 한간에 도는 루머이겠죠. 근데 맞습니다. 기준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고액 납세자들을 통해서 납세 후 고액 밑에 하위 그룹에 있는 납세자분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이거 시간의 문제지 점점 그 대상자는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겁니다. 고액 납세자에 대한 어떤 징수 이후에는 그 기준이 점점 하향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억 이하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그냥 아까 우리 감정평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제일 쌀 때다. 네네. 네. 빨리빨리 하는 게 유리하고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네네. 좀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 그 신문 기사 하나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네. 그 타이틀이 내년부터 꼬마 빌딩 상속 증여세 오른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 전에는 국세청이 이 직접 감정평가 예산을 갖고 의뢰인으로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이런 감정평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벌써 2020년이니까 작년까지 총 5개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오지 않으면 역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난 5년이 지났고요. 그 당시에는 꼬마 빌딩 감정평가라고 했습니다. 꼬마 빌딩 감정평가는 다른 말로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으로 들어왔죠. 네네. 다음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신고 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감정평가한 것을 인정하겠다 해서 그때도 소급 감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렇게 강행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개정 내용이라고 양가로 있고요. 거기 보면 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 이렇게 됨으로써 납세자도 평가하고 국세청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025년 1월부터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내년부터 즉 2025년부터는 5억 원 이상 낮거나 10% 이상 되면 감정평가 대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점점 강화돼서 5억 10% 기준이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점점점 더 감정평가가 의무가 되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거꾸로 아직도 감정평가 안 받고 넘길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그걸 찾아야겠네요. 네네네. 감정평가 안 받고 넘길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는 거의 없지 않을까. 부동산도 뭐 이 정도면 이제 주택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빈번하니까 저희가 시가로 넘길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주택, 단독주택 같은 거는 네. 정말 낮게 넘길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네. 끝났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좀 평가가 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확한 평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평가 네네. 그런 부분들이 네.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금액에 있어서 내 자산 중에서 좀 평가 없이 넘길 수 있는 항목을 빨리 먼저 일단 넘기는 게 네. 유리하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 때문에 다들 이제 대표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감정평가 받으실 때 어떤 시점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제 감정평가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면 정확한 평가, 국세청에서 납득할 만한 평가, 그리고 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좀 세금을 적게 내는 거를 가장 염두를 하시잖아요. 특히 네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자산가나 이제 법인의 오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감정평가를 잘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상속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맞이해서 좀 대표님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셔라 뭐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감정평가로 인해서 이 과세의 과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전에 정식 감정을 진행하기 전에 탁상 감정 평가라는 것을 받아서 좀 비교를 해보시고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국세청에 의해서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납세 능력을 고려해서 이를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가가 하향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을 하면서 지가 변동률이 하향하는 지역을 거의 찾아보기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원래 목표로 하신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나왔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 흔하게 거래가 없으니까 네네. 막연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10억이 될지 뭐 이게 5억일지 7억일지 뭐 이런 것도 감이 안 설 수 있거든요. 거래가 네네. 없는 물건들은 네네. 이런 거는 아까 탁상 감정을 통해서 네네. 미리 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탁상 감정은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정식 감정 들어가기 전에 네네. 뭐 대략의 금액을 좀 평가받는 건가요? 네네.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로드뷰라든가 항공사진을 보고 또는 공부를 발급받아서 토지의 형태, 면적 이런 것들을 보고 책상 위에서 감정 그래서 평가를 탁상 감정. 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옳은 표현은 아닌데 아주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쓰고 있어갖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정확한 표현은 예상 감정평가 금액. 예상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 네네네. 이런 거를 미리 알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것도 어쨌든 이제 업무의 일종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 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통상 보수 규정에는 탁상 감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업계 관행상 통상은 받지 않습니다. 네네. 감정평가사님들이 이것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는 일일 텐데. 네네. 네. 네네. 공부도 발급받아야 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 정식 감정을 의뢰해 주시는 것들이 더 저희들은 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탁상 감정은 통상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받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부동산 저희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네. 뭐 부동산도 많이 하시겠지만 원래 전문이 무용자산 감정평가 전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이게
일반인들은 좀 무형자산 감정평가는 익숙치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뤄주시면 네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네네. 대표님들이 아시면은 절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무형자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